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약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의 이 상승 추세선을 어제의 하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지선을 깨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비트코인이 한 타임 쉬어가겠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다른 자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는 이 상승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가 채 넘지 않은 이런 하락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는 하락한 국가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걸 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이 상승과 하락폭이 1%를 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내내 1%가 넘는 그런 등락폭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상승하면 하루 하락하고, 또 하루 상승하면 또 하루 하락하는, 그러면서도 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재미없게 약세로 흐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시장에는 뭐 호재가 될 만한 뭐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이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이 금융권의 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금융권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의 실적이 매출은 늘고 순이익은 줄었다라고 해가지고 매출이 24%나 상승을 했지만 순이익은 반대로 24%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실적 발표 후에 이 시간에서 6%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어제 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결국 마감할 때까지는 이렇게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시간외에서는 6% 하락에 그쳤는데 왜 정규장에서는 10% 폭락을 했을까? 그 이유로는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가 난 이후로 중요한 건 순이익이 아니라 점유율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인하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순이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어제 10%에 가까운 이런 폭락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유튜브로 이 생중계를 봤는데, 참 정말 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또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이 화성에 가기 위해서 이 로켓 같은 경우는 120명의 탑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로켓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 이 로켓이 2단 분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첫 발사니까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엔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 테슬라가 10%가 폭락을 하고, 또 이 로켓도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머스크의 최악의 하루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의 적정가는 28달러다라고 하면서 월가의 테슬라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어제 이렇게 1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162달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폭락을 해서 적정가는 28달러라는 이런 비관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관론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다시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다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이 대다수와
반대의 시각을 평소에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것을 또 보시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AT&T도 미국의 최대 통신사이면서 또 고배당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 AT&T도 테슬라와 함께 이런 실적 부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요걸 보시면 이 연준 내에서도 매파로 불리는 이 블라도 총재가 금리를 최대 5.75%까지 올려야 한다라는 이런 발언도 또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에는 뭔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당장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테슬라 실적 조조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가 0.76% 하락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으면서, 요 밑에는 뉴욕 증시는 이 연준 관계자들의 긴축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면, 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20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기사를 지금 읽는다고 해서 전혀 이질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이면 올해 새해가 들면서 뭐 증시라든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창이 좋은 분위기에 있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이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기사는 여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기 침체 얘기는 작년부터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경기 침체는 작년부터 이 시장에 만연했던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 낙폭이 예전에 이 코로나 충격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는 작년에도 예견을 했었고, 또 올해 1월에도 예견을 했었고, 또 지금 오늘도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올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시장에 진짜 충격이 온다면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말 크게 터져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안 떨어진다는 거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만 주구장창 하거나 하락만 또 계속하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좀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떤 패턴일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박스권을 쳐놨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박스권을 쳐놨는데,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차트를 캡처를 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박스권에 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 상방을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재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하단의 밑까지 뚫고 내려가면서 이때는 19.5K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이렇게 20K 중후반까지 올라선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박스권을 한번 보시면 지금의 박스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때처럼 이렇게 이 박스권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난 패턴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 박스권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돌파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지난 패턴과 똑같이 흐르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지금 위치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과, 떨어지니까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뭐 물론 이분께서는 속상한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코인은 국제사기야 라고 하고 있는 거랑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석가들의 이 전망은 어떠한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또 다른 분석가는 지금 자신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관적인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물으면서 이 비트코인이 21개월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되었다라고 하면서 요 차트를 또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보라색 선이 지금 이 21개월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2015년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21개월 이동 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요 노란색 요 부근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21개월 이동 평균선 그 위로 상향 돌파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때 2019년도에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그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그 이후로 이때 이 코로나 때 잠깐 다시 한번 좀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크립토 윈터 기간에 이렇게 이 21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 21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살짝 올라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핑크색이 이 21개월 이동평균선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거 좀 전에 이것도 월봉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 지난달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21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이렇게 월봉상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 이 21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1개월 이동평균선의 그 가격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한 27.7K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27.7K를 무너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이 분석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 크립토콘이라는 분이 보시면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먼저 이 볼린저 밴드가 뭐냐,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 중심선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상한선과 아래에는 하한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변동폭에 의해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뭐 표준 편차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이 주가의 흐름이 이 상한선과 하한선 그 사이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한선에 있을 땐 어느 정도 고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하한선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트윗을 보시면 요 차트를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보시면 요 노란색 선이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요 상단에 있는 요 파란 선이 이 상단 밴드, 이 상한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선이 하한 밴드, 하한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노란색의 중심선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얼마 뒤에 이 파란색 선에 상한선을 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니까 재차의 중심선으로 떨어지는 거 없이 얼마 뒤에 바로 이렇게 상한선을 터치를 또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니까 또 얼마 뒤에 이 상한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중심선을 한번 터치를 하면 다시 이 중심선 밑으로 후퇴하는 거 없이 바로 이 상한선까지 터치를 했다는 것을 이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중심선을 넘어섰고 아직 이 상한선까지는 터치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한선의 그 가격이 35,790달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패턴대로 본다면 앞으로 이 중심값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없이 바로 이 35K까지 터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 주기에는 이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큰 조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를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가의 말대로 이 과거 패턴대로 간다면 큰 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후 이렇게 35K까지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건 어디까지나 이 과거의 패턴에 의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순 없어도 내년 반감기 이후 또 내후년까지,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시장도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그때가 오면 지금 가격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가격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런 분석을 참고만 하고 또 이 대세 상승장을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지금을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원하는 그때가 올 때까지 내 본업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